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매일 물을 열심히 마시고 계시죠?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8잔씩 마시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마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65세 김모 할아버지께서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물 마시는 방법을 잘못하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 70세 박모 할머니께서는 식사할 때마다 물을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소화불량과 함께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물 마시는 방법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물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셨던 물 마시는 습관들을 정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는 올바른 물 마시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소중한 정보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건강해지려다 오히려 독이 되는 물 마시는 습관 3가지. 첫 번째 실수, 아침 공복에 냉수 마시는 습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벌컥 마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게 우리 몸에는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우리 몸은 밤새 휴식을 취하면서 체온이 조금씩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아침 체온이 더욱 낮아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을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됩니다. 찬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면서 혈관을 급하게 조여버려요. 이미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서 갑작스러운 자극을 받으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둘째, 소화기관에 충격을 줍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굉장히 예민해요. 여기에 찬물이 들어가면 위벽이 수축하면서 소화액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 실수, 식사 중 물을 과하게 마시는 습관. 밥이 목에 걸려서 물을 마셔야 넘어가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위에서는 소화액이 분비됩니다. 이 소화액은 음식을 분해하는데 꼭 필요한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액이 희석되어 버려요. 마치 진한 된장찌개에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위산도 물에 희석되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서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장으로 내려가면서 장내 세균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고 식사 중에는 정말 필요할 때만 한두 모금 정도만 마시세요. 그리고 식사 후 1시간 뒤에 다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실수, 물 대신 커피, 음료수, 이온 음료를 마시는 습관. 어차피 다 물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커피도 물로 만든 거고 이온 음료도 물이 들어간 거니까 물 마신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말 큰 착각이에요. 커피부터 말씀드릴게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요. 즉,
물을 몸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신 게 아니라 오히려 탈수를 부르는 셈이에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노폐물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몸에 독소가 쌓일 수 있어요. 이온 음료는 어떨까요? 운동할 때 마시면 좋다고 광고하니까 건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설탕과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평소에 이온 음료를 자주 마시면 혈당이 올라가고 나트륨 과다 섭취로 혈압도 높아질 수 있어요. 일반 음료수는 말할 것도 없죠.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당뇨병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마시는 음료의 80%는 순수한 물로 마시세요. 커피는 하루 1-2잔 정도만, 그것도 오후 3시 이전에 마시는 것이 좋아요. 연령대별 하루 적정 물 섭취량. 자, 그럼 도대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 걸까요? 흔히 하루에 8잔 마셔라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나이와 체중,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50대부터는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젊었을 때처럼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가 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50대 이후에는 체중 1kg당 30에서 35ml 정도가 적당해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1.8리터에서 2.1리터 정도면 충분해요. 이를 잔으로 계산하면 대략 7에서 8잔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서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이 처리하기 어려워서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오전 중간에 한 잔에서 두 잔, 점심 30분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에서 두 잔,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잠자기 2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누어서 마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잠자기 직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혈관 건강에 좋은 물 마시는 황금 시간대. 기상 직후에 물 한 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정말 황금 같은 가치가 있어요. 밤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어버렸거든요. 특히 혈액이 끈적끈적해진 상태예요.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면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식사 30분 전.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물은 소화를 도와줘요. 위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소화액 분비를 준비시켜 주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반 잔에서 한 잔 정도가 적당해요. 운동 전후. 운동 전에는 30분 전에 한 잔, 운동 중에는 15분에서 20분마다 한 모금씩, 운동 후에는 이른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진해지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거든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운동 강도가 높지 않더라도 수분 보충을 꼼꼼히 해 주셔야 해요. 물에 넣으면 효과 2배 되는 건강 재료 3가지. 레몬.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특히 간 해독에 도움을 줘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레몬 슬라이스 2조각이나 3조각 넣고 10분 정도 우린 다음 마시면 좋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레몬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은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그리고 치아 건강을 위해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세요. 생강.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최고의 재료예요. 특히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겨울철에 특히 좋아요. 생강 우린 물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너무 오래 우리면 맵고 자극적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오이. 오이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해요.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특히 부종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오이에는 칼륨도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돼요. 오이는 껍질째 얇게 슬라이스해서 물에 넣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우려내면 상큼하고 시원한 디톡스 워터가 완성돼요. 절대 마시면 안 되는 물의 종류. 플라스틱 생수의 장기 음용 위험.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를 장기간 마시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플라스틱 병이 햇볕에 노출되거나 높은 온도에 보관되면 플라스틱 성분이 물에 녹아들어갈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보관해서 마시는 것이 좋아요. 부득이하게 플라스틱 생수를 마셔야 한다면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빨리 마시세요. 오래 끓인 물의 문제점. 물을 너무 오래 끓이면 물속의 미네랄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수도관이 오래된 집에서는 중금속이 녹아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은 팔팔 끓으면 바로 불을 끄고 3분에서 5분 정도만 더 끓인 다음 식혀서 마시세요. 또한 하룻밤 이상 보온병에 담아둔 물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 마시지 마세요. 특정 질병 환자들이 조심해야 할 물 섭취법. 신장 질환자.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물이 쌓여서 부종이 생기고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하루 물 섭취량을 정확히 정하세요. 심부전 환자.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물 섭취에 주의해야 해요.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고 염분 섭취도 함께 조절해야 해요. 저나트륨 혈증 환자.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은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물 섭취량과 전해질 보충 방법을 정하세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물을 마시고 계셨던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마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적당량을 천천히 마시고 미지근한 온도로 마시고 식사 시간은 피해서 마시세요. 그리고 물만 마시지 말고 레몬이나 생강, 오이 같은 자연 재료를 활용해서 더 건강하고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이 분명히 고마워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물 마시는 습관으로 모두 함께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